사람과 강아지는 구강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치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강아지에서 충치가 생긴 확률은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기지도 않을 충치를 예방하겠다고 마취한 김에 홈을 메꾸는 것은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실란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대신에 할 거면 잘해야 됩니다. 실란트는 홈만 메꾸는 치료고요. 이 실란트라는 재질이 잇몸에 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치과 이원장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당장이라도 뭘 해주고 싶은데 병원으로 가기에는 마음을 짓무르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죠. 바로 병원비입니다. 왜 이 검사 다 하지? 꼭 오늘 해야 되나? 말 못하는 애들 가지고 혹시 과잉 진료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오늘은 수의사로서 제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아이들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동물병원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기존 병원의 치료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과잉 진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검사 항목이 많다가 과잉 진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에 하부 어디 쪽이 아파요, 여기가 뭐 쿡쿡 찌르는 듯이 아파요, 불타는 듯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만지면 물고 애들이 기운 없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만 증상을 호소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필수 검사들은 과잉이 아니고 아이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검사를 안 하고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는 산탄 처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탄 처방은 산탄총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귀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세균이 많으면 항생제를 써야 되고 곰팡이가 많으면 항진균제를 써야 되는데 모르겠다, 항생제, 항진균제, 기생충약까지 다 써버리자 라고 하는 게 산탄 처방이고요. 산탄 처방을 하면 대부분은 낫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약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몸에는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깜깜한 초행길을 내비게이션과 라이트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과잉 진료는 뭐냐면 보호자의 불안한 마음과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비용을 보호자님께 전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잘 아셔도 동물병원 가서 비용 때문에 눈탱이 맞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치아에 과한 치료를 권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교묘한 함정인데요. 사람에서는 모든 치아가 똑같이 중요하죠. 근데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은 치아마다 중요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 강아지들의 모든 치아는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아라고 하면 요 상악 4번째 작은 어금니와 하악 첫 번째 어금니, 그리고 상하악 송곳니, 요것들이 중요한 치라서 저희는 전략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외의 치아들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신경치료, 크라운, 잇몸 재생수술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중요한 요 전략치들의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치아들에 대해서는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요 조그만 치아가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이빨을 반으로 자르고 이 반쪽만 신경치료하는 헤미섹션이라는 치료를 한다면 과연 그 치료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치과 치료할 때는 치과 치료하고 나서 아이들이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강아지, 고양이에서 치과 치료의 의미는 아이들의 통증을 줄여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말씀드린 전략치들, 중요한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능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조그만 치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백만 원까지 견적을 내는 것, 그것은 과연 누굴 위한 치료일까요? 그 치아를 살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얻는 이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내는 비용과 늘어나는 마취 시간, 얻는 이득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런 치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비용과 수술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런 치아들에 대해서는 살리는 것보다 뽑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아이들에게 편안함이나 통증을 줄여주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이득이 크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럴 땐 오히려 빠르고 안전하게 중요하지 않은 치아들을 발치를 해서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고 중요한 치아들의 염증이 진행되는 것을 늦춰주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양심적인 치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 치아를 치료해서 이득을 얻는 거는 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치아들을 살리는 것이 병원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왠지 하면 좋을 것 같은 시술, 사람 치과에서는 많이 하는 시술들을 강매하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란트인데요. 실란트는 사람 아이들에게 아니면 성인들에게 충치 예방을 위해서 치아 홈을 메꾸는 치료이죠. 굉장히 좋고요. 강아지, 고양이에서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물치과 수의사로서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과 강아지는 구강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치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강아지에서 충치가 생긴 확률은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기지도 않을 충치를 예방하겠다고 마취한 김에 홈을 메꾸는 것은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실란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대신에 할 거면 잘해야 됩니다. 실란트는 홈만 메꾸는 치료고요. 이 실란트라는 재질이 잇몸에 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실란트가 잇몸에 닿아 있으면서 오히려 잇몸 염증을 유발하거나 실란트를 매끄럽지 않게 붙이게 되면 표면으로 오히려 치석이 더 빠르게 쌓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방법인데요. 공포 마케팅입니다. 보호자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수의사와 보호자 간의 지식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마취된 상태에서 과도한 비용이 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들을 강매하는 그런 행위들은 의사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수술을 하기 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보호자님께 말씀을 해드려서 충분히 수술하기 전에 이 수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드리고요. 수술 중에는 참관을 통해서 보호자님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그 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해서 불필요한 처방을 유도하는 것이 의사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사는 보호자를 겁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 치료의 장점과 단점, 보호자님의 현실적인 상황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호자님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것이 진짜 좋은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함을 주는 병원이 아닌 신뢰를 주는 병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병원의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설명을 합니다. 엑스레이나 혈액검사 결과, 아이들 치아 사진들까지 빠짐없이 보여드리고 왜 이런 치료가 필요한지, 단순히 이게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 보호자님께 설명을 해드리고요. 각각의 치료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서 보호자님의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과잉진료를 맞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자 참관 시스템인데요. 원하시면은 유리벽을 통해서 마취부터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수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뿐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 과정도 보호자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가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참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정직함에 대한 자신감이자 보호자님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싶은 진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충분한 사전 설명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수술을 아이가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치료의 장단점과 비용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호자님께서도 충분히 사전에 고민할 시간을 갖고 계셔야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리실 수 있고, 보호자님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물병원에서 비용 때문에 눈탱이 안 맞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해보자면 불필요한 치아에 대한 과도한 치료 혹은 근거가 부족한 시술 내지는 공포 마케팅을 경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수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님이 똑똑해질수록 우리 아이는 더 건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질문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병원에 가셔서 질문할 게 생각이 안 난다면 집에서 미리 질문 리스트를 써오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길에서 저 이 원장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하고 정직한 편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 오복동물치과병원 이성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